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뼈 건강인데요. 혹시 여러분 50대 이후에 뼈가 약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뼈 건강은 20대, 30대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약해진 뼈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7가지 핵심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뼈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비타민C. 뼈의 숨은 영웅.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 하면 보통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C는 뼈 건강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비타민C가 뼈에 중요할까요?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이 바로 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콜라겐은 뼈의 골격을 만드는 철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칼슘이 쌓여서 단단한 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 보조제를 꾸준히 먹은 여성들의 뼈가 훨씬 더 튼튼했다고 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이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100%가 들어있어요. 딸기 한 컵은 하루 권장량의 150%. 브로콜리는 조리에도 비타민C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키위, 파프리카, 케일도 훌륭한 비타민C 공급원이죠.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점심에 브로콜리 반찬, 간식으로 딸기 몇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보조제를 드신다면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하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마그네슘. 칼슘의 절친.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칼슘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마치 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마그네슘이 뼈에 하는 일.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이나 다른 곳에 쌓일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건강에 해롭죠.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골밀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차이가 확연했어요. 마그네슘 섭취의 황금 비율.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칼슘을 1000mg 먹는다면 마그네슘은 500mg 정도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케일 같은 푸른 잎채소,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0% 이상, 바나나, 아보카도. 특히 견과류는 간식으로 먹기 좋죠. 하루 한 줌의 아몬드만 먹어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3. 비타민 K와 칼륨. 뼈의 보호막. 세 번째는 비타민 K와 칼륨입니다. 이 둘은 함께 설명드릴게요. 비타민 K의 놀라운 효과. 비타민 K는 2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골소실을 늦춰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둘째, 골절이 생겼을 때 치료를 빠르게 합니다. 뼈가 붙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 비타민 K는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소실을 막아주거든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 케일, 시금치, 상추 같은 푸른 잎채소,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 청국장, 나토 같은 발효 콩식품. 한국인이라면 청국장이나 시금치 된장국만 자주 먹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칼륨의 역할. 칼륨은 골밀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바나나 가장 대표적이죠. 감자, 고구마, 토마토,
오렌지, 아보카도.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구운 고구마 하나면 하루 칼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4. 콩식품.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힘. 네 번째는 콩식품입니다. 콩이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에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죠.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이때 콩식품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어요. 효과적인 섭취 방법. 두유. 아침 식사로 두유 한 잔. 두부. 저녁 반찬으로 두부 요리. 청국장, 된장.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힘. 하루에 2차례 정도 콩식품을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소플라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농축 보조제는 일부 사람들에게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세요. 5. 염분 섭취 제한. 보이지 않는 적. 5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염분 섭취 제한이에요. 소금이 뼈에 미치는 영향.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칼슘을 열심히 먹어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정말 아깝죠?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으면 칼슘 배출량이 5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염분 과다 섭취. 문제는 현대인들이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WHO 권장량은 하루 5g인데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10g이 넘습니다. 2배나 되죠. 어디서 소금이 많이 들어올까?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김치, 젓갈 같은 절임 음식, 국찌개 국물을 다 먹으면 염분 과다. 실천 방법. 1.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줄이세요. 2.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을 절반만 넣어보세요. 의외로 적응됩니다. 3.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4. 저염 간장, 저염 된장을 활용하세요. 5. 레몬, 식초로 새콤한 맛을 내면 소금이 덜 필요해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6. 고단백 식사 금지. 과유불급. 6번째는 고단백 식사를 피하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고단백이 뼈에 미치는 영향.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이 증가합니다. 소금과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일반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가 적당하죠. 닭가슴살 100g, 약 23g, 계란 1개, 약 6g, 두부 100g, 약 8g.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먹어도 되지만 체중 1kg당 2g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아침, 계란과 두유.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 생선과 두부. 이렇게 하면 단백질도 충분히 먹으면서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만들겠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근육은 키웠는데 뼈가 약해지면 큰일입니다. 7. 적당한 음주. 절제가 답이다. 마지막 7번째는 적당한 음주입니다. 술이 뼈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음주는 몸의 칼슘 흡수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또한 알코올은 비타민 D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건 다들 아시죠? 만성적인 과음은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 파골세포의 활동은 증가시킵니다. 이중 타격이에요. 적당한 음주량은?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적당한 걸까요? 남성 하루 2잔 이하, 여성 하루 1잔 이하. 여기서 한 잔은 소주 한 잔 50ml, 맥주 355ml, 와인 150ml 정도를 말합니다. 실천 방법 1. 주 2에서 3회 이상 음주하지 않기. 2. 한 번 마실 때 과음하지 않기. 3. 술 마신 다음 날은 칼슘과 비타민 D를 더 챙기기. 4. 술 대신 우유나 두유로 건배하는 날도 만들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뼈 건강만 생각하면 술은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완전히 안 마실 수는 없죠. 그래서 적당히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폐경 후 여성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자, 지금까지 뼈 건강을 위한 7가지 조언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가지 핵심 포인트. 1. 비타민C. 콜라겐 형성으로 뼈 골격 만들기. 2. 마그네슘. 칼슘과 2대1 비율로 섭취하기. 3. 비타민 K와 칼륨. 골손실 막고 골밀도 높이기. 4. 콩식품. 하루 2차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기. 5. 염분 제한. 가공식품 피하고 싱겁게 먹기. 6. 적당한 단백질. 과유불급, 균형이 중요. 7. 절제된 음주. 적당히가 답.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 아침. 오렌지 주스, 두유, 바나나. 점심. 시금치 된장국, 현미밥, 구운 고등어. 간식. 아몬드 한 줌, 딸기. 저녁. 두부 샐러드, 고구마. 이렇게만 먹어도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모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뼈는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100세까지 튼튼한 뼈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한 달 후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